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한 세금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세금이 확정이 되고 또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얼마 동안에 국세청에서 부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부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예요. 이름에서도 이 부자의 느낌이 납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예요.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실제 각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 건데요. 사실 이렇게 고지서를 받고 나면 강남 세무서 발신자만 나와도 두근두근해요. 양도소득세 4천만 원이다.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어요.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막 두근거렸겠죠.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게 사실은 걸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할 수 있지? 하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등기를 중간에 생략하고 사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본인이 매수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된 사람이 빠진 거죠. 이렇게 돼서 양도를 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정갑부 씨는 5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세금은 5 년간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하면 취득세도 내야 되죠. 등기에 대한 양도했을 땐 양도소득세도 포착이 당연히 되는데 이걸 다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기간을 일반 선량한 사람들과 똑같이 5년으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를 둔다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범죄의 경우에서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더 깁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갑부 씨,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갑부 씨의 생각처럼 부가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바로 핵심입니다. 정갑부 씨처럼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거, 이거 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수를 쓴 사람들마저 빠져나가게 똑같이 5년으로 해야 될까? 그렇지 않죠.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 경우에는 미등기를 한 거예요. 미등기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우선 포탈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을 셉니다. 왜 양도일이 아니고 다음 연도의 6월 1일? 여기서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언제 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양도했어요. 양도일자가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카운트하느냐? 양도일에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이 신고기간은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우선 나눠져요.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당해 물건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해에 상반기엔 토지를 팔고 하반기에는 뭐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렇게 과세 대상 물건을 1년에 1회 이상 팔게 되면요. 이것을 모두 합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월 30일이 지난 다음 날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6월 1일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6월 1일은 그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카운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가부 시 당연히 세금 또 관세까지 다 내야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5년이 맞아요. 하지만 이를 무조건 5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적 기간은 길게는 15년까지 있다. 하지만 뒤에서 얘기해 보면 사실 15년부터도 더 긴 특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무군요. 5년은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부가 제척 기간은 5년이다. 그럼 그 5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적인 세금은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부가 제척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 국제거래의 경우에는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는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부가 대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요. 국외거래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좀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죠. 법인세, 부가세 등 일반 세목의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경우에는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은 어떤 경우냐 보면 피해자가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무신고의 예약이죠.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다.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어요. 역외거래의 경우에서도 이때는 15년으로 좀 더 길다.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에는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법인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해당이 될 때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날로부터 10년간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들어가죠. 이중장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당하게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볼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외거래의 경우에도 15년간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이날은 바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얘기예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 사망일로부터 그 날의 말일부터 이제 6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일반적으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죠. 상속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9개월까지 신고 기한이 길어지는데 이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 기간이 시작된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앞에는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두는 기간이고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무신고했다면 15년간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제척 기간이 좀 더 길어져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에 해당이 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길어집니다. 이 밖에도 특수한 경우 제척 기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세관청이 어떠한 포탈 사유 아니면 과세가 누락된 사유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어떤 자료라 해당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다가 발견한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포탈세액이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고액 상속증여 재산 납세자가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앞에 제척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늦게 과세를 하게 되면요. 납세자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가산세를 또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이제 고액이다. 지금은 이제 50억 기준인데요. 50억 원이 초과돼야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재찾기 10년, 15년 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느냐 예시된 걸 보면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찾기가 힘들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월세나 이런 건 본인이 다 받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의 자녀들에게 그 재산이 귀속될 때가 있어요. 또는 재산세를 그분이 다 내고 나서 양도하고 나서 양도 차익을 배우자가 가져가는 경우 실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안에 포착이 어렵다가 그 부동산이 양도되거나 했을 때 포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때는 과세 당국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나 증여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계약에 의해서 피상손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돼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때에도 역시나 재관청이 알기 어려울 때에는 안날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취득한 경우에요.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이후여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자, 등기 등록 명의 개설을 하지 않는 투자증권, 서합, 골동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억 원 하는 그림이나 골동품의 경우에 상속인이 갖고 있었죠. 이것을 나중에 찾았을 때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봤더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증여받은 것이다. 이럴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관청이 안날로부터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금융재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했어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수증자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수증자가 명의로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포착할 수 있는 거고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국내 재산을 상속 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이 이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하면서 이것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나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조세쟁송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요. 조세쟁송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감사원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이런 걸 제기했을 때 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척기간 안에 판결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척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정과 판결에 따라 과세한다든지 아니면 환급도 해주시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것이 경과하더라도 판결 후 1년 이내에는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 기간에 법정 신고일로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척 기간이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경우에는 5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해서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기간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일로부터 1년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 한번 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세 조사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주에 언제까지 과세할 수 있을까를 보면 상속의 경우에는 10년 안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에 우리가 10년을 지나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까지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럼 상속세 가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상속인 외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가 된 경우가 있으면 이 역시도 상속 재산에 다 가산을 하죠.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 오늘 얘기하는 건 바로 여기 증여세 무신고 15년이에요.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15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속 재산에는 가산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증여세 무신고가 15년 이내에 발견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제척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가산세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산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20%, 부당 무신고는 40%까지 되고요. 그리고 10년이 우선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거의 100% 가까이 붙어요. 그래서 본세가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도 10억 가까이가 붙기 때문에 이 15년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1.5배 된다는 거거든요. 가산세가 본세를 넘을 정도로 많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무신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 10년이 지난 기간 이내에 상속인들의 재산이 갑자기 증가됐거나 아니면은 채무가 상환됐거나 이런 경우에 혹시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금융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15년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제척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조세 언제까지 봅니까? 라는 질문에 10년은 기본으로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이 다 하지는 않아요. 국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보통 고액이다 하면 30억을 얘기하는데 30억 이상이거나 30억이 되진 않지만 금융거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0년 이내까지 조회를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5년 그 제척기간 안에도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고 무신고한 것이 있다면 증여 무신고 제척기간이 15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15년까지 금융조회를 해서 무신고한 것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또 오늘의 포인트로 삼겠습니다. 15년까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상속세 재산은요, 사전에 10년까지 증여한 것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10년이 넘는 기간 중에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수증자에게 가상세를 포함해서 증여세 고지를 하고요. 다만 상속 재산에서는 10년이 넘은 기간에 증여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 재산으로는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합니다.